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무군 악재에 관한 내용부터 새로운 악재까지 좀 골고루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맞습니다. 연장선으로 이게 무역 전쟁의 여파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화웨이가 이제 폭스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핸드폰 만드는 애플 핸드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핸드폰을 만드는 대만의 공장인데 여기서 화웨이의 일부 가동 라인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화웨이의 해저 광 케이블 사업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로고만 보셔도 딱 화웨이구나 아실 만큼 우리에게도 이제 좀 나쁜 의미로 친숙해져버린 기업 화웨이입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공세에 매몰리면서 지금 벼랑 끝의 전술을 화웨이 나름대로도 좀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압박에 해저 케이블 사업까지 좀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쥐고 있는 카드가 화웨이 입장에서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에서 뭐 스마트폰 앞으로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 것이다. 매출이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해저 케이블 사업만 얘기를 놓고 보자면은 미국이 이제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이로 인해 연장선으로 화웨이가 결국 압박을 받아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매각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웨이가 공시를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뭐 화웨이가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매수하는 기업에서 공시를 내면서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게 됐습니다. 화웨이가 지금 화웨이 해양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영국의 글로벌 마린이라는 회사가 지분율 49%, 그리고 화웨이가 지분을 51%. 그래서 합작 회사로 이 화웨이 해양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하고 뭐 팔고 그러는 회사인데 2012년부터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저까지만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경쟁력으로 지금 업계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해요. 높이 올라왔네요. 1위가 미국의 서브콤, 2위가 핀란드의 알카텔인데 이제 3위는 일본 업체, 그리고 4위는 화웨이 인터내셔널. 이 사업이 지금 글로벌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화웨이가 압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파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러니까 뉴스는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시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동시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화웨이 쪽에서 본격적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공급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렇기 위해서 매각을 이쪽으로 하고 매수를 한 것이 자동차 부품 업체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의 그냥 조정 측면이 있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팔았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좀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노인국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67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몇 조 매출에 비교해봐서는 정말 거의 비중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앞으로 뭐 중국의 스파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뭐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런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다. 600억 매출을 지켜야 되냐. 어차피 장사도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 관련 기사만 집중해서 보시면 너무 쏠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기사들을 좀 전변해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압박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하나 접는 거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영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외국계 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이 민감한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지금 이 미중 관련 전쟁이 꽤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카드, 여기다가 농산물 관련 이야기도 나온 걸 보면 중국이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접이 아니라 이제는 전면전에 나설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에 만나는 미중 정상, 여기서는 노딜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아이비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은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G20 정상회의에서 쉽게 그냥 몇 번 대화로 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고 어제 저희가 전문가들 초빙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무래도 중국이 전면전으로 나선 것 같다.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그런 대중 굴기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은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과연 중국이 어떤 카드가 있을까? 근데 중국의 전문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중 갈등이 무려 2020년까지 갈 수도 있다. 2020년. 2060년. 2060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갭이 좁혀지는 그 시점 206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라고 하면은 예.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정부와 시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전 정말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에 대한 위협을 2060년까지 네. 과연 뭐 전 세계 뭐 미국과 중국 버틸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빅2 무역 전쟁 이대로면 9개월 내 세계 경제 침체. 자, 와 이거 한번 미국과 보시죠. 중국의 일본 5월 증시 하락폭입니다. 이거 네. 살짝 제가 비껴서 예, 볼게요. 보실까요? 자, 니케이는 보이시나요? 7%, 나스닥은 8%, 다우와 S&P 500은 거의 7% 가까워요. 7%가량 하락했어요. 참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도화선이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하락률이 큰 편이기도 하지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이렇게 월간 단위 하락한 것은 이번 5월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간의 잡음에도 견조하게 올라왔던 증시 상황인데 이렇게 전면전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IB들이 돌아서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에 보복카드를 내놓을 경우에는 3분기에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면 전면전이라고 예고를 한다면 예.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복 보세요? 조치가 뭐가 있죠?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600억 달러 그거 땡이잖아요. 아니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도 미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수출 수입 규모, 무역 규모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히토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토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히토류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뭐 그 기업들의 IT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얘기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 나오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결국은 히토류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은 근데 히토류를 꺼내들었다는 네. 것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외교적인 정책에 쓰는 카드가 크게 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흐름에 따라서 일단은 굽힐 때, 지금은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설 때다. 예. 다음을 기다리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지금 우리를 무시한다. 여기서 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다른 카드인데 예. 지금까지는 앞서 전자의 카드를 사용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후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과의 그러한 신경전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해서 승리한 경험이 중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우리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인 것 같아요. 예. 좋은 합의사항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중국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의 정치적 입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물러서고 모든 걸 양보한다면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살짝 반대로 사실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조금 희생이 된다 그래도 출혈이 있다고 해도 사실 콘크리트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산당 체제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무역 전쟁이 이어져서 증시가 급락하고 경제에 타격을 입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농민들이
대두 수출을 못해서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하면 내년 11월에 있을 재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S&P 500, 그 지난 2개월간의 S&P 500이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지수에 따라서 이제 재선 확률이 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처럼 증시가 만약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하고 또 콘크리트 지지층도 빠져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작아지는 데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그럴 들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인들간 같은 경우는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면 예. 누가 정치권에서 세력을 받고 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게 중국인의 의지거든요. 예.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면전에 나선다고 하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건 중국, 감수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는 될 것은 같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6월 달에 만난다 한들 무언가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까요? 큰 기대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해서 5월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예. 중국의 최대 IB CICC 쪽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6월에도 역풍이 많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예견을 했단 말입니다. 예.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역시 6월 달에도 쉽지 않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소식은 이번 달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좀 새로운 소식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관련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 발행 정부 당국과 본격 논의. 네. 참 이 페이스북이요. 제가 이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에 있을 예. 때 페이스북이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검색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막 시세가 출렁출렁거리고 페이스북은 블록체인에 우호적이지 않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이런 뉴스만 제가 커버를 했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발행을 정부 당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라니? 이 소식이 아닌가요? 예. 아 그러면 뭐 코인 소식 그게 어차피 같은 IT 소식이니까요. 네네. 네, 요거 먼저 일단 하죠. 네, 이거 먼저 자, 할게요. 오늘 또 나스닥 1.6% 급락했는데 그게 바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반독점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IT주 앞서 보신 것처럼 1%대 하락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암호화폐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도 페이스북이 나왔는데요. 대형 IT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법무부가 조사하는 기업 따로,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기업 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은 이 반독점 관련해서는 규제 이렇게 조사를 특별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연합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거셌는데 미국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반독점 합동조사를 예고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이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조사는 받는데 조사 받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 IT 기업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벌금? 뭐 벌금이야 내면 되죠. 근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돈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근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 전쟁인데 무역 전쟁에서 선봉을 서고 있는 에이스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될 때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가 당선되는 거를 뭐 방해하고 어쩌고저쩌고 민주당에 더 뭐 우호적이고 이런 게 지금 상황으로서 과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독점 규제로 인한 흔들림이라고 커버를 하면서 시장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익스큐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 IT주들, 대형 IT주들이 쭉 올라오면서 증시 상승이 어느 정도 플러스 요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뭐 반사 이익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IT주에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IT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긴 하네요. 오히려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돼서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오늘 좀 직접적으로라 예. 보긴 힘들겠지만 오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IT주에 대한 지금은 투심 약화.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독점에 대한 반사 이익도 없을 것이고 예. 이것이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IT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 지금은 그러면 살짝 덜어둘까 비중을? 예. 이 비중 조절이 지금 이 시점에 6월 초에 딱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살짝 들기는 하네요. 예. 자, 이게 단기적인 영향력에 그칠지. 오늘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 4월 고점 대비 10% 하락,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 영향력이 더욱더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나스닥 더 빠질지 이런 영향력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더 조금 더 할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제가 앞서 잠시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들. 네. 참 이게 지금 몇 개월,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미국 달러로는 8,900불, 9,00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넘게 회복을 했어요. 지금 한 1,000만 원에서 한 1,05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다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2,000만 원 갔을 때 뭐 그때랑 비교하기는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050만 원 수준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한번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코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코인을 좀 사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갈 그래서 곳 없는 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극심한 가격 변동을 줄인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페이스북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도토리 싸이월드의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간단하게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은 다르지만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네이버페이, 뭐 삼성페이 이런 것처럼 그냥 페이스북에서 뭐 물건을 구매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할 때 페이스북 코인을 이용을 해서 맞아요.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머니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건데요. 제가 코인 담당자들과 여러 인터뷰를 해보면서 한국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인들은 게임머니에 익숙하기 게임머니. 때문이다. 뭐 이런 그렇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일단은 암호화폐에 손을 더 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형 IT 기업들이 손을 대면 아무래도 판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이 코인에 대한 활용도는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거기에서는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 아니면 뭐 아이비,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자체적인 코인을 내놓는다. 이러면 신뢰감이 사실 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더 올라가면서 코인 가격이 쭉쭉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코인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다들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은 불안감은 좀 남아 있다는 점 좀 참고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걸 규제해야 되는 것인가, 세금으로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정말 더 신중하게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뭐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좀 비공식적인 입장을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인 눈치를 보겠다. 이런 게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간다라는 부분은 좀 중국도 규제는 앞서서는 하고 있지만 예. 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가능성은 보시되 지금 현재 리스크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경계하셨으면 해지 좋겠다. 수단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하는 추세니까요. 네,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IT주의 하락 배경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코인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네요.